안녕하세요. 저는 수요독서회에서 클럽장이라는 타이틀을 맡고 있는 임희영입니다. 2019년부터 수요독서회 활동을 해왔고요. 제가 가장 열정을 쏟아붓는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디 가서 인정받지 못하는데 수요독서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의 자존감을 올려주는 책방이고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직업적으로는 초등학교 교사로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 아이의 엄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네. 대단하세요. 네. 근데 쌤이 외모나 그 어떤 일에 대한 열정을 보면 전혀 아이셋 엄마처럼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유쾌하시기도 하고 열정적으로 어떤 일들을 이렇게 잘 해내시잖아요. 특히 수요독서회에 저희가 1인 1발제를 하잖아요, 선생님. 네. 그럴 때마다 이제 리포트에 가까운 발제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굉장히 하루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너무 성심껏 그렇게 발제를 해주시잖아요. 네, 어떻게 그런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네. 인정 욕구인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요. 제가 발제를 굉장히 길게 하는데 나이 갈수록 더 길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리포트. 네. 수요독서의 한 모 선생님께서는 저를 질책하시며 니 때문에 발제 못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어느 때는 발제 좀 짧게 해야 되나 한두 줄로 해야 되나 라는 고민도 있었지만 발제가 길어지면은 나눌 말이 좀 풍부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열정의 원동력은 수요독서에 대한 애정 같아요. 왜냐면 그 발제라는 매개체가 없으면은 할 말이 중구난방으로 흘러가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애정을 쏟으면서 그 일주일간의 발제를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발제 뭘 나눌까? 예를 들어서 비폭력 대화를 읽었을 때는 비폭력 대화를 하는 방법은 어떤 거지? 제가 또 막 알아보면서 같이 대화를 해보면 또 어떨까? 일주일간 이런 느낌으로 조금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간이 저는 또 행복하고 또 이거를 선생님들과 나눌 생각에도 기쁘고 그러다 보니까 발제가 자꾸 길어지고 열정을 쏟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읽다에서 제일 처음 독서 모임을 한 게 수요독서회거든요. 네, 선생님 질문지 순서가 약간 바뀌긴 했지만 수요독서회 오실 계기가 있으세요? 네, 책을 있어요. 원래 좋아하신 것 같긴 한데. 네. 그 제가 지금은 3년차 그 시간 선택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이틀을 일하면 다른 선생님께서 3일을 근무를 하셔야 되고 짝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3년 전에 만난 그 짝꿍 선생님께서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누는 중에 교육적인 마인드라든지 또 삶에 대한 그런 마인드가 비슷했고 그런 지점에서 굉장히 짧은 시간 급속도로 친해졌었거든요. 근데 한날 차를 마시고 있는데 그 동생이 언니 읽다 카페가 있는데 무조건 가봐요. 언니 무조건 좋아할 거예요.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누구한테 그렇게 고맙네요. 강력하게 권하기는 되게 힘든데 그러니까. 언니 무조건 좋아할 곳이에요. 그래서 검색하니까 시지에 있었고 또 그 친구의 표현을 빌자면 책방직이 진짜 멋있어요. 이걸 자를게요. 네. 자르면 안 됩니다. 자기 열고 싶을 때 열고 그때 표현이었어요. 아이들 학교할 때 닫고 쿨하게 가시고 뭐 우쿨렐레도 연주하시고 책도 보고.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뭐 그런 직업을 알지 최고 아니야? 나는 이렇게 있는데 왜 그분은 열 때 열고 닫을 때 닫고 음악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좀 되게 궁금했어요. 어떤 곳인가 또 어떤 분위기가 너무 궁금해서 그때 처음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책방지기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뭐 열고 싶을 때 열고 닫고 싶을 때 닫는 그런 거는 절대 아니었다 라는 오해도 뭐 깨면서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은 지금 수요 독서회에서 굉장히 분위기를 즐겁게 해주시고 발제로 네, 수요 독서의 질을 높여주시는 이미영 쌤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 독서회마다 어떤 책을 어떻게 나눔을 했는지를 조금 그 분위기를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이게 너무 경직되거나 그러지 않은 분위기에서 책을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 혼자 하면 또 식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우리 독서회 클럽장이 있는 독서회에서는 제가 좀 모셨어요. 어려운 부탁이었는데 흔쾌히 또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선생님 저희 어떤 책들을 읽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굉장히는 아닐 수 있겠네요.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예요. 네, 저희가 지금 화요 독서회, 수요 독서회, 금요 독서회, 그리고 명상과 낭독, 새벽 북클럽, 그 다음에 엄마 독서 모임, 엄마 있나? 그 다음에 우주지감은 별개로 하더라도 그렇게 독서 모임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수요 독서회는 어떤 책을 읽습니까, 선생님? 네. 수요 독서회에서는 지금 독서 모임이 되게 다양하게 많은데 제가 금요 독서회랑 비교를 했을 때는 그런 표현을 자주 썼거든요. 금요 독서회는 약간 레벨업 느낌이 난다. 저만의 표현이에요. 네. 두께도 약간 두껍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읽어야 되는 그런 책들인 것 같은데 수요 독서회는 그 생각의 깊이라든지 그런 건 전혀 차이가 없지만은 그런 건 차이가 없지만은 조금 더 금요의 독서회보다는 읽기가 저는 조금 수월한 책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서 나눌 수 있는 그 생각의 깊이라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제가 표현하는 수요 독서회는 집단 치유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다른 묘일의 독서회를 감히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이 수요 독서회에서는 박장대소도 있고 폭풍 눈물도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감정을 솔직하게 쏟아내고 나면은 마음의 정화가 되는 거를 느끼고 내가 치유가 되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이곳은 집단 상담소, 독서회, 그 다음에 만남의 장, 저는 그런 곳이 저희 수요 독서회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그 독서회마다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우리 수요 독서회는 지금 막 손 많이 가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많잖아요. 특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통적인 화제라든지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잘. 그래서 이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근데 책은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뭐 그렇게 두껍고 소위 벽돌책이라기보다 조금 책과 삶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권 정도 깊이 생각하고 그 책을 완독할 수 있는 분량의 책들을 주로 선택을 하죠. 근데 이제까지 책들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요 근래 책들을 선생님 소개를 좀 해 주실까요? 네. 10분 전에 끝난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예, 지금 수요 독서회를 끝나고 바로 유튜브 촬영을 하는 거라서 방금 직전에 완독을 했던 이중섭 편지와 그림들이라는 책입니다. 그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 엄마들이 많다 보니까 방학 때죠. 나오기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또 코로나 기간이기도 하고 해서 약간 한 템포 쉬어가자는 의미에서 책방지기님께서 골랐는데 그렇게 쉬어간다는 차원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깊은 감정, 무거움이 좀 있었죠? 무거움이 있었어요. 오늘 또 울었습니다. 눈물을 흘릴 만큼 그렇게 가볍게 넘기지는 못할 책이었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첫 시간에 제가 밝혔잖아요. 이중섭에 대한 약간 과대평가, 그 다음에 그 예술가로서 이중섭 이외로 이중섭을 너무 찬양하는 분위기가 조금 불편했는데 이 4줄 읽고 나서의 느낌은
말씀하셨듯이 내가 감히 어떻게 한 개인의 일생을 평가하겠는가. 그리고 지난주에 본 이중섭 관련 영화를 통해서 그 네. 마음은 더욱 견고해졌거든요. 내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예술 세계, 저는 그런 또 예술적 예민함이 없기 때문에 저의 그냥 가벼운 잣대로 판단했던 거에 대해서 되게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었고 항상 그런 느낌이 들어요. 수혜 독서에는 4주차가 되어야지 그 책의 진 면목을 정말 깨닫게 되거든요. 최근 책들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 별론데 이 책. 이렇게 시작했다가 4주차에는 묵직하게 올라오는 그런 감동과 그 인간에 대한 생각,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너무 잘 읽었던 책입니다. 네. 일단은 책보다는 저희가 나눔을 통해서 또 더 많은 의미들을 찾아내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타이틀 붙여진 거를 좀 떼고 네, 인간 이중섭을 좀 바라보는 계기로 그 편지와 그림을 좀 시간 안에 넣고 우리가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중섭의 시각에서, 그다음에 아내의 시각에서, 아내 남덕의 시각에서, 그다음에 이제 타인의 평가, 그리고 우리들의 평가,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잘 나눠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완독하면서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근데 책보다 정말 나눔이 네. 꼭 같이 가야 되는 것 그러네요. 같아요. 처음엔 저도 이 이중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면서 갖고 있던 오해와 편견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TBC에서 했던 그 골목 문학 투어, 네, 근대문학, 근대문학, 대구 근대문학 투어를 같이 참여하면서 그때 여러 뭐 구상의 시라든지 이중섭의 그림 등등의 문학 작품과 예술가들을 만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묘사된 이중섭은 약간 술과 담배를 좋아하고 그냥 정말 예술적 방탕함으로 인생을 즐기는 그런 느낌의 사람으로 제가 받아들였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이중섭이라는 사람의 아주 많은 부분 중에 일개의 부분이었구나. 그런 오해가 또 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어떤 인물에 대해서 특히.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걸 이번 계기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느꼈던 것 같아요. 한 세계를 말할 때 어떤 것들을 알고 생각하고 말해야 하는가, 표현해야 하는가라는 지점을 좀 많이 생각하게 했던 책 같고요. 선생님, 저희 오늘 나눔에서 특히 구상이 말하는 이중섭이 저는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 구체적인 면들을 타인의 시각으로 이렇게 그려낼 수 있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존경할 만하다. 그 당시 이렇게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뭐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언급은 드리지 않지만 어떤 내용, 나눔 위주, 느낌 위주로 드리는 거지만, 그 중에서도 선생님 가장 인상 깊었던 나눔, 글귀, 그림 이런 것들이 있으세요?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구상 시인과는 저희가 가늠하지 못하는 우정과 그런 사랑의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평생직이라고 말씀을 네. 하시니까. 네. 그리고 사실 이 책을 전체적으로 읽은 그 느낌보다 이 뒤쪽에 구상 시인이 이중섭을 표현한 그 단 몇 장이 더 큰 울림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이중섭을 정말로 마음 깊이 아는 사람이 구상 시인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구상 시인의 유명한 시였던, 저희 또 봤던 초토의 시 중에 한 편이 또 이중섭을 추모하는 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만 봐도 둘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깊은 또 서로를 위하는 그런 관계였구나 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녹록했어요. 그렇죠. 네.
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나를 구상 시인이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곡기를 끊었다, 뭐 여러 가지 우리 이야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절절한 마음을 가장 대변한 느낌이 구상 시인의 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한 번쯤 그 영화 제목이 뭐였죠, 선생님? 이중섭의 아내? 이중섭의 아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책과 뭐 평전, 영화, 그다음에 뭐 지인들이 쓴 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이중섭을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뭐 황소 그림 이중섭, 은박지 그림 이런 것들 좀 뛰어넘어서 그 세계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어떤 먹먹함이 만나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또 어떤 책을 읽었죠? 네. 또 한 지난달에 사람의 인생이 만나졌죠. 네, 이거 역시 제가 저의 오만을 반성한 책입니다. 예, 스토너라는 책을 지난달에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간략하게 어떤 책이죠, 선생님? 이거는 사실 요 앞쪽인가 스포일러가 아예 나와 있어요. 평생 별 볼 일 없이 평범하게 살았던 한 남자 이야기라는 스포일러가 나와 그죠. 있어가지고 조금 뭐지? 그러면 책을 왜 썼을까? 라는 의문이 오히려 들게끔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농부의 아들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학자로서 생을 마감한 이 스토너라는 사람의 일대기, 그걸 글로, 소설로 옮긴 그런 책입니다. 근데 스포를 안다고 해서 그 책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스포를 다 알고 책을 보더라도 그 행간에서 느껴지는 의미라든지 그다음에 한 사람의 인생을 통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느낌들이 다 각각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이중섭도 그렇지만 한 사람의 세계를 만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네. 평범하다라는 것도 무엇일까? 특별하다라는 건 무엇일까? 잘 살았다라는 것도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했거든요. 네. 선생님 나눔 하시면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일단 이 제목에서 스토너 단단해 보이잖아요. 저는 그걸 느꼈거든요. 이 스토너라는 인물은 시종일관 단단하게 자기 삶을 지켜간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이 제목에서 저는 조금 느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 표지의 그림을 저희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었거든요. 네. 예, 이 그림이 뭐냐면 저도 나중에 찾아봤어요. 이 세 개의 기둥만 남아있고 불타버린 나무가 있는 그림인데 이 기둥이 스토너가 근무한 미주리 대학교, 아, 네. 그 우리 자주 나오던 기둥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 기둥이래요. 그 이 이야기를 기둥인데 했었어야 되는데. 이후에 불타버린 학교도 나오거든요. 모든 게 불탔을 때도 이 기둥만은 계속 건재해 있었던 거예요. 아, 이 그림을, 이 사파를 여기에 넣은 거에는 이유가 있었구나. 저는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스토너는 모든 게 불타버린 상황에서도 자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킨 사람, 대학을 떠나지 않고 학문에 대한 열정에 최선을 다한 사람, 그리고 본인의 삶에도 남들의 평가가 실패라고 할지라도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 그게 이 스토너라는 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주변 인물들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스토너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내와 그 다음에 열등감으로 묻힌 그 친구 이야기 등 여러 다면적으로 좀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기르는데도 네. 조금 우리가 도움을 받았던 책 같아요. 그죠? 네. 더 자세하게는 이야기할 수가 없죠. 네. 여기 독서에 나오셔야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루는 유튜버들이, 북튜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줄거리들을 다 일일이 다 읽어주듯이 안다고 해서 그 책을 읽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정말 한 15분 내로 다 요약을 해놨더라고요. 네. 너무 자세하고 또 네.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평가가 다 똑같다는 게 전 너무 아쉬웠어요. 그렇죠. 저도 몇 편을 들어봤는데 이 스토너의 숭고한 삶을 찬양하더라고요. 근데 이 책에는 그것만 담겨 있느냐? 그렇죠.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읽어봐야지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아침에 정민쌤하고 통화를 했어요. 수요독서. 네, 수요독서에 네. 저번에 우리 인터뷰 엄마의 봄 인터뷰 하신 쌤이죠. 네. 1호 인터뷰요. 정민쌤하고 통화를 했는데 스토너를 읽었다. 사정상 8월에 못 나오셨잖아요. 네. 근데 혼자 읽으니까 술술은 읽혔는데 이걸로 무슨 대화를 했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궁금하셨던 거예요. 근데 저도 같은 느낌이었어요. 처음에 이거를 받고 저는 또 급하니까 성격이 후루룩 읽는데 너무 잘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이걸로 뭘 아느라고. 이렇게 평범한 이야기로 뭘 아느라고. 정민쌤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누자와 나누지 않은 자의 그렇죠. 전화통화는 어땠어요? 달라져. 쌤, 이거 진짜 같이 읽었어야 됐다. 나도 스토너라는 본래 좀 나왔다. 읽었어야 됐다. 왜 안 나왔노? 되게 아쉬워하니까 쌤도 그러니까 말이에요 하면서 둘이 그 아쉬움을 토로하는 저 통화를 했었어요. 그리고 9월부터 열심히 나와야겠다 그런 얘기 했는데 그게 바로 이런 책이고 또 같이 읽는 독서의 힘이다. 저는 네. 그렇게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그러면 그렇게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좀 다 전달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아니요, 그거는 본인이 직접 읽으시면서 네, 느끼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 남겨놓겠습니다. 저희는 독서회마다 어떤 책들을 어떤 느낌으로 나누었는지 정도만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드릴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책방에서 책방이 뭐냐라는 뭐 하는 곳이냐 아직 인식 자체가 없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안에 활동들을 좀 이제 낱낱이 공개를 할 생각이고 책도 추천 드리는 그런 의미도 같이 가져가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우리가 읽는 책마다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간략하게 다음에 읽을 저희 9월에 읽을 책은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최진석 교수님 책입니다. 선생님 읽으셨죠? 벌써? 성격이 그겁니다. 일본어로 읽으셔? 항상. 네. 사실 그 우리 책방지기님을 통해서 알게 된 분들이 꽤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작가가 데미안을 쓴 헤르만 헤세 그리고 최진석 교수님이거든요. 너무 좋아하셔요.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그래서 저도 아무래도 책방지기가 관심을 두는 분야에 있어서는 누구시지? 어떤 분이지? 이렇게 시선이 가더라고요. 근데 가장 먼저 읽었던 책이 우리 같이 읽었던 인간이 그리는 무늬. 네. 그거를 읽기 전에 최진석 교수님이 대구교육청에 강의를 한번 오셨었어요. 그래서 같이 가서 들었죠. 네. 그거를 정말 잘 들었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읽은 책이에요. 그때 그 교수님이 저는 그때 안 만났다면은 어떤 말투를 가지고 계셨고 어떤 외모에 어떤 뉘앙스로 말을 하시는 분인지 몰랐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강의를 듣고 나서는 인간이 그리는 문이든 도덕경이든 이 책이든 선생님의 말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단호한 말투.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가 직접 만들어서 선도한 게 뭐가 있냐. 저는 그 질문이 되게 기억에 남는데 그러고는 답도 하셨죠. 이태리 타올? 이라고 하셨는데 이태리 타올이 맞지만 그 이태리 타올이 세계를 선도하지는 못했다. 우리는 선도한 게 없다. 리더가 돼본 적이 없다. 아주 단호하게 쓴소리를 날리시는데 되게 신선했어요. 보통은 그렇게 강의로 오시는 분들은 우리나라는 발전 가능성이 있고 잘하고 있고 선진국이다 라는 뉘앙스의 강의를 하기 마련인데 조금 충격적이기까지 했어요. 우리는 선도해 본 적이 없다. 항상 뒤따라간다. 이제는 그걸 할 차례다 라고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녹아있는 책입니다. 네, 그 강연이랑 굉장히 연결 지점이 많았죠. 네. 탁월하다라는 건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시선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시선이 높낮이 이야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시선이 높은 사람은 뭐고 시선이 낮은 사람은 뭐야. 차별적인 이야기야 이렇게도 얘기를 하실 수 있겠으나 그 얘기는 아니고요. 살아가면서 한번 사는 인생인데 좀 의미 있고 창의적으로 철학하면서 사유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왜 그게 필요한가라는
거를 국가적 차원, 세계적 차원, 인류의 차원으로 또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저희가 또 읽고 나누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3권의 책 소개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책 얘기 끝났으니까 독서회를 오래 하셨는데 독서회는 쌤한테 어떤 의미이고 우리 책을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왜 꼭 독서를 해야 될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조금 학교 선생님이기도 하시니까 네 쌤이 들려주시는 또 독서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를 것 같아요. 이게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일 거는 같은데 또 공감을 많이 하실 것도 같아요. 제가 책방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말 자체가 39에서 사춘기다.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저는 대충 모범적이었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고 하라는 대로 좀 했고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지냈고 잘 살아온 것 같았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나는 왜 사는가의 문제가 물밀듯이 밀려오더라고요. 나는 지금 왜 살고 있을까? 내 목표는 뭘까? 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걸까?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시점이 있었는데 그 저의 뒤늦은 사춘기를 풀어내는 곳이 지금 이 수요독서회예요. 나는 그 왜 살까라는 문제에 있어서 혼자 생각을 했다면 어떤 답도 찾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 독서회 온 날을 기억하는데 그때 제가 울었어요. 처음 왔는데 이 분위기 자체도 낯설 텐데 그냥 낯서서 우신 거 아니에요? 제가 첫날 와서 저는 낯가림이 없어요 이렇게 인사를 굉장히 저기 낯가림 없이 보였고 전혀 뭐 거리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약간 허세였어요. 허세였고 뭐 낯가림이 없을 수도 없고 되게 어찌 보면 낯설고 어색한 자리일 수 있는데 제가 그 이야기에 빠져들다 보니까 무장해제가 돼서 눈물을 훅 쏟았었거든요. 쌤이랑 저랑 처음 만난 책이 침묵의 봄? 네. 근데 거기 울 타임이 있었어요? 항상 대화는 책만 하지 않으니까 책을 통한 다른 이야기로 나의 삶의 이야기를 가니까 그 한 선생님 또 다른 선생님의 그 삶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눈물을 쏟은 기억이 그때부터 제가 여기다 정을 고쳐야겠다 발전을 열심히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나의 마음이 부록이 되도록 흔들리는 이 마음을 되돌아보는 곳, 또 그 마음의 정의가 뭔지 살피는 곳. 네. 근데 그게 책을 매개로 한다는 거. 그리고 그 전에도 제가 책을 많이 읽었지만 항상 나만의 방식으로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책 별로야. 이거 좋아. 이건 최고의 책이야. 그런데 같이 읽었을 때의 느낌은 그런 단순한 차원의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책 읽는 모임이다 하면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은데 수요 독서에는 문턱이 되게 낮은 것 같아요. 접근할 수 있는 책으로 또 우리의 이야기로 같이 풀어내는 그런 독서 모임이라서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클럽장으로서. 결국은 마지막에 홍보야. 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책들 우리 같이 추천해드리고 같이 읽기를 권해드리면서 네. 영상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